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업 진행하게 됐네요. 다행히. 너무 돼서 좋고, 쌤이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할 때 한 3, 4분? 2, 3분 정도는 그냥 좀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하고 했다가 수업 진행하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요? 응? 뭐였지? 오늘 거의 자습만 했어요. 아, 자습만 했어요? 네. 그럼 자습 때 뭐 했어요? 자습 때 수행평가 준비했어요. 수행평가 요새 뭐 있어요? 그 일리아 사상 음, 논술형 수행평가 있어가지고 음, 내용 조금 외웠어요. 그랬구나. 서점이나 도서관 가봤어요? 네, 저희 학교 도서관이라고 갔었어요. 학교 도서관. 책 네. 빌린 거 있어요? 책 뭐지? 어, 빌렸는데 학교에 두고 와서 아, 두고 와서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냥 어떤 분류? 그 어떤 내용에 뭐지? 대한 책이다. 그 지구과학 쪽? 지구과학 쪽? 네. 지구과학 쪽? 무슨 책이려나? 다음 시간에 꼭 알려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 중학교 1학년 거를 해보죠. 준비는 해놨고 네. 중학교 1학년 거를 이제 15계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할게요. 아, 됐다. 이걸로 준비했고 일단 전에 보긴 했는데 일단 목차부터 좀 볼게요. 소인수분의 최대 공약수와 그 활용,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 2번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문자 사용, 시계 계산. 오케이. 그리고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 정비례와 반비례인데 이쪽에서 조금 좀 무게를 두고 좀 중심적으로 할 건 좌표와 그래프랑 정비례와 반비례예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순서상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순서상이랑 좌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뒤에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게 이제 상관관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찌됐건 좀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랑 이번에 정수유리수랑 문자 사용 시계 계산은 진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수업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수와 유리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복소수 개념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올 때 조금 더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그래 정리는 해줄게요. 알겠죠? 그럼 소인수 분해부터 먼저 해봅시다. 문자 사용 식계산도 이제 문자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자 사용 어찌됐건 우리가 계속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푸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하고요. 1차 방정식 전에 이제 앞전 시간에 이제 항이 뭐냐 그리고 또 이제 다항식 단항식이 뭐냐 방정식이 뭐냐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 조금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좌표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해볼게요. 그래도 지금 좀 밀려 있으니까 빨리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제 하다가 뭐 이게 궁금하다 아니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쭉 얘기를 할게요. 일단 소인수 분해가 뭐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인수 소인수에서 소수가 뭘 것 같아요? 소수? 그냥 우리가 0점 몇 이렇게 말하는 소수 말고 우리가 말하는 소수가 두 개 있잖아요. 그 다른 소수는 얘기를 할 때 소수가 뭘까요? 작은 수. 작은 수? 아, 그것도 있긴 하죠. 맞아, 맞아. 그것도 있죠. 맞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소수가 그럼 세 개 있네. 소수 세 개가 잠깐만요. 왜 안 눌러지냐? 소수가
소수가 총 3개가 있는 것 같네요. 0점 몇몇몇 작은 수. 또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가장 먼저 배워요. 소수가 뭔지. 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네. 소수는 1과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소수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이걸 우리가 소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기억이 나요? 네. 기억나죠?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소인수 분해를 얘기하기 이전에 소수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소수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써져 있잖아요. 소인수 분해라고. 소인수 분해라고 적혀 있는데 소인수 분해가 뭐냐면 소인수를 분해하는 건데 소인수가 그럼 뭐냐? 소수인 인수예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인데 그럼 소수인 인수인데 소수는 우리가 약간 언급을 했죠 처음에. 그쵸? 그럼 인수가 뭘까요? 인수가 인수. 우리가 인수 분해할 때 인수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수 분해할 때 뭐 인수 분해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거 다항식인데 이거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이 작성한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다항식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x-2랑 x-3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지는 수로 분해한다고 해서 인수분해인 거거든요.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많이 쓰고. 근데 이 우리가 인수라는 걸 모르고 이제 인수분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인수가 그럼 뭐냐?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인수분해라는 거는 인수로 분해하는 건데 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이제 뭐 수와 문자를 합한 건데 나누어 떨어지게끔 분해란 거잖아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여기서 돌아와 봤을 때 인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인데 소수인 인수라는 것은 소수이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수이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분해한다. 이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이거를 좀 개념을 좀 잡고 그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기억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 분해를 합시다. 60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60을 소인수 분해? 네. 네. 이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요.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쵸.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뭔가 개념에 대한 게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니까 소인수 분해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뭔가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지인 학생 머리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고 그렇게 풀어도 그게 모든 개념들을 외우는 게 가능하면은 사실 나도 안 말리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짚어주면서 개념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뭔지 알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식의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60과 15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래요? 60과 15의 3이랑 5. 3이랑 5? 네. 최대 공약수가 3, 최소 공배수가 5?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3이랑 5로 나누는 건 맞아요. 최소 공배수가 음, 3이고 최대 공배수가 5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그 중학교 1학년 거 하기 잘했죠. 네. 그죠? 중학교 1학년 거 해야 된다니까. 일단 아까 최소라는 말이 있어서 3을 쓴 거 얘기한 거 같고 최대라는 얘기가 있어 5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최대 최소 개념은 맞는데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소인수 분해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공약수와 공배수 개념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잠깐만요. 14페이지죠? 한번 봅시다. 14페 잠깐만요. 최대 공약수와 그 활용이 나왔는데 조금 키워줄게요. 최대 공약수와 그 활용. 공약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예요. 약수가 우리가 뭔지 기억이 나요? 음, 약수는 보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4의 약수는 1, 4, 2였고 6의 약수는 1, 6, 2, 3이었잖아요. 그렇죠? 약수라 함은 예를 들어 이 6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경우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가 4와 6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4와 6에 대해서 우리가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란 뜻이거든요. 공통된 약수? 그러면은 공통된 약수. 지금 여기 4는 1, 2, 4고 6은 1, 2, 3, 6이었잖아요. 공통된 약수가 뭔 것 같아요? 1, 2. 그렇죠, 그렇죠. 지금 1, 2가 겹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물어봤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틀려도 돼, 틀려도 돼. 1, 2요? 1, 2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수를 1, 2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중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최대 공약수. 봐봐요. 우리가 지금 공약수를 1, 2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뭘까? 2. 그쵸, 2죠. 쓰니까 뭔가 좀 더 이해를 잘하네, 확실히. 맞아요. 최대 공약수는 2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뭔가 그 개념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서로소 개념이 나오는데
서로소가 뭐냐? 서로소. 그래서 이제 좀 지울게요. 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공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공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정확하게는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왜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 공약수가 숫자 두 개라고 생각해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4와 6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공약수가 두 개였는데 공약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숫자에 따라서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수의 개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와 8을 봅시다. 5와 8을 보자고요. 5 약수 구하면 뭐예요? 1이랑 5. 그쵸. 1이랑 5죠. 8은 뭐예요? 1, 2, 4, 8이. 오케이. 1, 2, 4, 8이죠. 1, 2, 4, 8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약수가 뭔 것 같아요? 공통된 약수가? 1이에요. 그쵸. 1이죠. 그러면 1밖에 없죠. 그쵸. 네.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1이. 그쵸. 1이죠.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는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죠. 서로소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공약수가 하나라는 거고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 자연수의 상황을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 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소인수 분해는 아까 얘기했다, 그죠? 네. 소인수 분해 아까 기억나죠? 소인수 분해가 뭐예요? 호수인 인수. 그렇죠? 맞아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죠. 소수가 뭐라고 했죠? 호수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지니는 수. 맞습니다. 그럼 인수가 뭐죠? 인수? 나는 떨어지는. 그쵸.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네. 그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배우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그래서 보면 24 제가 또 적어줄게요. 똑같이 적어줄게요. 24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어떻게 해볼까요? 24를 소인수 분해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30 한번 소인수 분해해보세요. 30. 근데 지인 학생 아이패드로 지금 수업 듣는 거죠? 네. 그쵸? 카메라 따라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아마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어폰을 안 껴도 막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한번 다음에 올 때 너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끼면 좋긴 한데 확실히 듣기가 이게 영상이 녹화되는 것도 훨씬 품질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끼는 게 너무 불편하면은 안 껴봐도 괜찮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패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30 한번 소인수분해 불러주세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쵸. 2 곱하기 3 곱하기 5. 좋아요. 그럼 60 한번 해볼까요? 60?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요. 오케이. 그쵸. 이게 30에, 30이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60은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겠죠. 이거를 쭉 한번 써봅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 24잖아요. 네. 30은 아까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했고 2 곱하기 조금 맞추려고 여기다 쓸게요. 숫자를 맞추려고 60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봤을 때 겹치는 수들을 내리는 거예요. 겹치는 수를. 2가 겹치잖아요. 세 개가 모두 겹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이 또 겹치죠. 그쵸? 네. 근데 5는 여기 두 개 있지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리고 이렇게 했을 때 쭉 내리면은 2와 3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곱했을 때가 이 최대 공약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보자고 하는 게 이 나눗셈을 이용하자는 건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24랑 30, 60이잖아요. 24랑 30, 60 이걸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몇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24랑 30, 60이 공통으로 나눠지는 수. 6. 응? 6, 2. 2, 2. 왜? 그 6도 맞거든요? 6도 맞는데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수로 하고자 합니다. 소인수 분해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수로 하기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2인데 그러니까 소수에서 작은 수부터 먼저 나눠 가는 거예요. 2가 가장 생각이 쉬운데 2가 아니면 3을 생각해보고 3이 아니면 5를 생각해보고 5가 아니면 7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은 소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2잖아요. 2면은 12, 15, 30이잖아요. 이거 또 나눠진 수 알 것 같아요. 3이죠, 3. 3이에요, 3. 4, 5, 10. 또 공통적으로 나눠진 수가 있어요? 없죠. 아까 이제 지인 학생이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제가 물어봤었을 때 나누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는 최소 공배수라고 했었고 이게 최대 공약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죠. 최대 공약수는 뭔 것 같아요? 최대 공약수가 2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럴 수 있고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아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한 게 우리가 24, 30, 60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지는 수 앞의 수를 모두 곱해줍니다. 앞의 수를 모두 곱해줘요. 왜 곱해주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공통적으로 나눠진 수를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수가 맨 처음에 2였고 또 3이 있었잖아요. 그럼 계속 2로 나눈 것도 공통적인 게 생기고 3으로 나누니까 이제 공통적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수는 사실상 6과 같죠. 그렇죠. 24, 30, 60을 아까 6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이 2와 3을 곱한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나눌 수 있는 수의 앞에 부분 이거를 모두 곱한 것과 같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반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2, 3, 4, 5, 10 이걸 모두 곱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좀 이따 얘기는 할 건데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고 이 모든 오른쪽까지 모든 수를 다 곱합니다. 그게 최소 공배수인데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최대 공약수의 활용까지는 사실 볼 게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서술형 문제니까 하나만 풀어볼까요? 하나만? 아, 좋아요. 우리가 이 필수 문제를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보면서 채울 수 있겠어요? 혹시? 네네네. 진짜 안 보여가지고. 좀 키워줄게요. 잠깐만요. 좀 안 보일 것 같긴 했어.
근데 제가 필기할 때는 좀 잘 보여요? 괜찮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좀 위치를 바꿔줄게요. 캠에 가리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수업 방향이. 아, 그리고 지인 학생 풀면서 들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원래 갖는 학생도 있었고 10분 먼저 끝낸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인 학생도 이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스케줄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바로 다음에 또 수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1시간 반을 쭉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집중력을 한번 좀 길러본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1시간 20분을 쭉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1번, 3번은 짠 거 같은데 음, 음, 음. 2번은 모르겠어. 아, 2번이 딱 느낌이 잘 안 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1번, 2번 문제는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약수를 구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18자루, 18자루에 대한 약수를 구하는 거고 24에 대한 약수를 구하는 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 우리가 18 우리가 했던 거를 아까 얘기하기 전에 24의 약수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수라는 거는 이해를 했었어요? 음, 아니, 오케이, 오케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라는 거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말만 바꾼 거긴 해요. 말만 바꾼 건데 그럼 18자루 18자루 1번은 답을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이 빈칸 4개 한번 불러 줄래요? 3, 6, 9, 18이. 3, 6, 9, 18? 네. 오, 그럼 잘 구했는데? 그 24도 똑같이 해볼까요, 한번? 약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맞습니다. 잘했네요. 잘했어. 이게 약수라는 걸 좀 헷갈렸나 보네. 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라고 했잖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 그러니까 24의 약수의 활용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의 약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약수를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약수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의 조합에 수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의 조합. 그러니까 24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의 조합.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가 인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수 얘기를 했는데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라고 했잖아요. 이 24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들을 총 모아놓은 거. 근데 총 24를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를 총 모아놓은 거는 사실상 몇 명에게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개, 예를 들어 연필이 24개가 있어요. 연필이 24개가. 근데 24의 약수가 1, 2, 3, 4, 6, 8, 12, 24예요. 그러면은 한 명에게 24개의 연필을 다 줄 수도 있고, 두 명에게 12개를 줄 수도 있고, 세 명에게 8개를 줄 수도 있고, 네 명에게 6개를 줄 수도 있고, 6명에게 4개를 줄 수도 있고, 8명에게 3개를 줄 수도 있고, 12명에게 2개를 줄 수도 있고, 24명에게 한 개씩 줄 수도 있잖아요. 약수라는 게 어찌됐건 쌍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몇 명에게 최대 나눠줄 수 있냐라는 의미는 사실 뭐 최대 몇 개의 연필을 나눠줄 수 있냐라는 말이랑도 사실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그러니까 쌍이에요. 순서 쌍이죠. 순서 쌍. 예를 들어 뭐 이해는 했죠. 무슨 말인지. 24의 약수라는 그러니까 18의 약수라는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약수라는 건 쌍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이 24개 주는 한 명이 18개 주는 거랑 한 명이 24개 주는 거랑 24명에게 한 개를 주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번에서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라는 의미는 약수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약수인 거 구했고 최대 공약수 아까 얘기하셨나? 최대 공약수 몇이에요? 6이 6이죠, 6. 오케이, 오케이.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나눗셈 방식으로 구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죠. 최대 공약수를 막 더할 건 없고, 이것도 사실 동일한 건데, 그래도 한 번만 이것까지만 해볼까요? 최대 공약수는 6번 좀 키워줄게요. 네. 이게 패드로 키우고 있어서, 뭐야? 깜짝아. 모니터 꺼져가지고 놀랬네. 계속 꺼져 있는데? 잠깐만요. 됐다. 줌에서는 문제 없었어요? 아니요, 꺼져 그죠? 있어요. 계속 꺼지죠? 잠깐만요. 음,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됐다. 하죠. 보여요, 잘? 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풀어보죠. 아이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직접 풀어볼 수 있게끔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라는 부분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고민을 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나눗셈으로 일단 방식을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단 120이랑 88을 이제 공통으로 나눴잖아요. 네. 맨 처음에 2로 나눴을 텐데 일단은 슬쩍 봤을 때 아마 8까지 될 것 같아요. 최대 공약수가 아마. 그쵸? 8이잖아요. 그러면은 2가 4개가 왼쪽에 나올 테고 그러면은 아래에 이제 120, 88을 나누면은 15, 11이 나올 텐데 이 15, 11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6번에 1번에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1번은 보면 120, 88의 최대 공약수인 일단 8이 나오죠. 그렇죠. 2번을 봅시다. 그럼 필요한 카드의 수는 가로 120 나누기 네모장, 세로는 88 나누기 네모장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8로 이제 최대 공약수가 8이니까 15와 11이 이제 밑에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최대 공약수 우리가 8인 건 구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120 나누기 8을 했어. 그럼 1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 우리가 나눗셈법으로 했을 때 8로 나눴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나오겠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15예요. 15장 일단 쓸 수 있죠. 15가지는. 마찬가지로 세로 88. 이걸 또 8로 나누면은 11이죠. 그렇죠? 이므로 모두 몇 장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모두 몇 장인다 이게 지금 막히는 거죠. 그죠? 그죠? 봅시다. 오케이 해볼게요. 봅시다. 그러면은 120, 88 우리가 그래도 2씩 나눕시다. 처음이니까. 나중에는 아마 8로 해버릴 거예요. 8로 해버릴 텐데 그래도 뭔가 끝까지 좀 정성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야 되구나. 맞네. 오케이. 15,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8이고, 그쵸? 왜 안 나오냐?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8인데, 그러면은 이 120이랑 88을 각각 8로 나누면 15와 11이 된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120이에요, 가로가.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걸 8로 나눴을 때 그럼 15번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세로가 88이에요. 세로가 88을 우리가 우리가 8로 나누면 11번이죠. 네. 11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아까 8인 최대 공약수가 8인데 우리가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의 한 변의 길이가 8이잖아요. 8. 그쵸? 여기서 좀 채워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8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사각형 가장 큰 정사각형의 길이가 8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15개가 있는 거잖아요. 가로가. 우리가 아까 15번이라고 구했고. 그럼 세로. 이 세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럼 세로. 세로는 몇 번이죠? 한 변이 8일 때 몇 개의 정사각형이 생기죠? 11번. 그렇죠. 11번이죠. 그러면은 여기 가로에서 15번이 있고 세로에서 11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총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회요. 맞습니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뭔가 나눗셈법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푸는 방법만 알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1번, 2번이 어, 1번, 2번을 풀면서 쭉 따라가면서 느끼는 게 이게 가로에서 15번이고 세로에서 11번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항상 우리 지인 학생이 문제를 풀면서도 좀 가져야 될 습관이 항상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뭔가 그냥 단순히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선생님도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막 곧바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오른쪽에 보기 좋게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에 식이 나와도 그렇고 표가 나와도 그렇고 좌표 평면이 나와도 그렇고 그 좌표 평면에 점을 찍든 아니면 그 그림에 이제 본인 생각하는 거를 그리든 아니면 나중에 원이든 도형이든 그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꼭 좌표가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그릴 줄도 알아야 돼. 그걸 좀 유념을 하고 계시고 15번, 11번 해서 곱하면은 몇이죠? 165인가요? 160. 그죠? 165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1번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안에 중학교 1학년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오히려 구멍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안 막아질 것 같거든요, 구멍이. 조금 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고이 늦은 거 아니니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아, 좀 키워줄까요? 보여요? 아, 네. 보여. 이번엔 그림이 없죠?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봐요, 그림을. 음, 35장이요. 35장? 네. 7개, 5개인가? 한번 해볼까요? 네. 90, 126. 조금만 빠르게 풀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큰 수로 나누기도 할 거예요, 이제. 맞네요. 35 맞습니다. 35 맞고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고 63을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할 때 이런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한다. 오케이. 이거 해볼까요? 7번? 이건 이제 문자 사용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조금 문자 사용 중에는 쉬운 단계인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왼쪽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조금 힌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서 해도 좋아요. 막 억지로 안 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서 하라는 거니까. 왜 계속 그러냐? 잠깐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자. 컴퓨터가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제 됐을 것 같아. 조금 어렵나 보네. 어떤 게 좀 헷갈려요? 자연수까지는 다 구했는데 음, 음, 음. 네모칸을
들어가는 게 살짝 헷갈려. 내려가는 게 일단 채운 것들 한번 불러줄래요 한번? 1번부터. 네모칸을 못 치웠어요. 아 네모칸을 못 채웠어요. 아 오케이. 그럼 혹시 이건 구했어요? 최대 공약수는? 오케이 오케이. 네모칸 못 채웠다는 거죠? 네네. 오케이. 보면은 여기서도 좀 나와 있는데 설명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인용을 하자면 A를 B로 나누면 R이 남는다. 근데 봐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를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근데 이 A를 B로 나누면 R이 남는다는 거는 잠깐만. 이게 아니라 A-R은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A를 B로 나누면 R이 남는다는 거는 봅시다.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7을 예를 들어 7로 예를 들어볼게요. 7을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7을 3으로 나누면은 잠깐만요. 좀 잘 안 먹네. 7을 약간 3으로 나눈다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쵸? 7을 3으로 나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각각의 좌변이랑 이게 우변이잖아요. 네. 나중에 좌변 우변도 얘기를 하겠지만 각각의 2를 빼볼까요? 좌변 우변에. 그럼 6은 3 곱하기 2죠. 네. 그쵸? 원래 나머지가 1이었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됐죠, 이제. 6은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쵸? 몫은 2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나머지가 1이었던 거를 이제 나머지만큼 빼니까 나눠 떨어졌다. 그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1번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1번을 보자고요.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는다. 동일하죠? 85로 나눴어요. 85로 나눴어. 어떤 수를. 85로 나눴는데 몫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1이래요. 1. 그쵸? 85 잘못 썼다. 잠깐만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85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어요. 어떤 자연수로 나눴어. 그쵸? 근데 몫이 뭔진 모르겠어. 몫이 뭔지를 또 모르겠어. 근데 나누면 1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을 2를 빼보는 거예요. 그럼 84잖아요. 정확하게 씁시다. 예, 원하는 대로. 85 빼기 1이 네모 곱하기 물음표. 내가 왜 네모 곱하기 물음표를 썼냐면 중학교 개념에서 XY 개념을 그렇게 초반에 많이 쓰지 않아요. 후반에서 좀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모 곱하기 물음표를 썼고 그럼 이제 85 빼기 1은 나누어 떨어지죠. 어찌됐건 나누었을 때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이게 어떤 자연수로 나눈 게 네모입니다. 어떤 자연수로 나눈 게 물음표가 몫이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자연수로 85 마이너스 2를 하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이해되죠? 한번 쭉 해볼래요? 이제 2번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헷갈려요, 지금? 어, 마지막 3번에서 음, 음, 자연수 자연수가 음, 84랑 음. 60인데 그죠, 그죠. 84랑 아, 이 확실히 교재가 없으니까 조금 더 풀기 어려우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교재를 채워가면서 푸는 거랑 이제 이걸 보면서 푸는 게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본인이 이 채워진, 그러니까 이 네모칸을 채우면서 풀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알겠죠, 뭔가 어떻게 할지 채워놓으니까. 네. 12요. 12? 12 해볼까요? 맞습니다. 12. 12 맞아요, 12. 12 오케이. 이거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밑에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른데 여긴 남고고 이건 부조가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남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부조가는 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남았을 때는 뺐잖아요. 그죠?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기. 맞습니다. 더해주면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사실상 풀이 과정은 똑같고 이게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 남았을 때 우리가 뺐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걸 습관을 보면은 조금 약간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읽고 나서 남고에 마이너스 체크했고 부족한 거에 플러스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제가 물론 강의를 하는 이유에 하면서도 내가 편하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책에 써도 좋으니까 많이 써보세요. 문제 옆에다가 계속 문제 옆에다 풀어보고 개념 속속 익히기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최소 공배수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최소 공배수까지 해야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나무 심어야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그 뭐냐 아까 정사각형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기로 했으니까 보면은 오케이.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공약수를 배웠어요. 네. 그렇죠. 공약수를 배우고 최대 공약수를 배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는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이 최소 공약수랑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안 써요. 그쵸? 이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조금 그래도 이거는 바로 대답하기 힘드니까 내가 쭉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가 없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후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 배우고 나서 최대 공배수가 왜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아까 앞에서 구했지만 최소 공약수는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공통된 약수 중에 어떤 자연수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모든 수에 대해서 최소 공약수는 1입니다. 그렇죠? 최소인 공약수는 무조건 1을 포함을 공약수는 어떤 경우든 1이 포함이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는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따 이제 최소 공배수 얘기도 하겠지만 최대 공배수라는 거는 개념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배수의 배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최대 공배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구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모든 공배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부터. 자, 봅시다. 공배수가 뭐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예요. 공통인 배수. 배수가 뭔지 기억나요? 조금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배수란 말 막 쉽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반대로 물어볼게요. 2의 배수는 뭐예요? 4, 어, 2, 8, 아, 2도 포함되죠. 네. 그렇죠. 2, 4, 6, 8, 10, 12, 14, 16. 그렇죠. 마찬 3의 배수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수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배수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수에 대해서 배수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들을 전체적으로 배수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쭉 이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냐?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라고 했어요. 공배수 중에. 그럼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봅시다. 아까 4와 6이 지금 약간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쵸? 4의 배수 4, 8 제가 4라고 쓸게요. 4, 8, 12, 16, 20 이렇게 계속 가겠죠. 6의 배수 봅시다. 6, 12, 18, 24, 30 쭉 가겠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공배수가 보여요? 혹시? 12, 그쵸. 12가 지금 겹치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뒤를 조금만 더 써볼게요. 20부터 더 써볼게요. 24, 28, 32.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다. 6 봅시다. 6도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이라는 공배수를 처음에 나온 공배수를 구했잖아요. 두 번째 공배수가 뭔지 보여요? 24, 그렇죠. 24죠. 여기서 봤을 때 느껴지는 거 있어요? 12, 응? 12의 배수. 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공배수는 아까 우리가 배수의 개념 배웠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최대 공배수가 왜 없냐라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최대 공배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커져서. 그쵸. 맞아요. 그냥 무한대라고 말해도 답이에요, 사실.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중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최대 공배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갖다 붙여도 최대가 안 돼요. 뭐 어떤 수를 갖다 붙여도 그냥 무한대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가치가 사실 없는 거죠. 어떤 수든 최대 공배수를 구하자고 하면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배수는 물론 이 최대 공배수도 공배수의 배수겠죠. 최소 공배수의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지만 너무 크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긴 이해했죠. 최소 공배수의 성질. 첫 번째 건 이해했죠. 서로소인 두 자연수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라고 했어요. 두 수의 곱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 조금 아이고. 3과 5를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3의 배수 쭉 적어볼게요, 제가. 조금 많이 쓸게요. 5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적기 이전에도 얘기할 게 있는데 잠깐만요. 뭐 이 정도만 적읍시다. 이 정도만 적었을 때 3과 5가 일단 서로소라는 건 알겠어요? 네. 알겠죠?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죠?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서로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서로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쌤, 죄송한데 어, 여기 강아지만 끌고 와도 될까요? 강아지 뭐라고요? 강아지 몸에 있어가지고 끌고 와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왔어요? 네, 기사 아닙니다. 강아지는 뭐 키워요? 종이 뭐예요, 종? 말티푸예요. 아, 말티푸. 네. 귀엽겠다. 우리 누나도 친누나도 말티푸 키우거든요. 아무튼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3의 배수를 쭉 적고 5의 배수를 쭉 적었어요. 지금 공배수가 15잖아요. 그죠? 네. 정확한 최소 공배수가 15잖아요. 그랬을 때 이 최소 공배수가 서로소 그러니까 각 수가 두 수가 서로소일 때는 이 두 수의 곱과 같습니다.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조금 쉬운 개념은 좀 넘어가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까지만 하고 약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는 소인수분해 이용하기, 나눗셈 이용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네. 죄송해요. 소인수분해 이용하기를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를 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개념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지금 18, 36, 45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도 18, 36, 45가 나왔고 18, 36, 45로 해봅시다. 18, 36, 45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약간 팁을 주자면 소인수분해를 할 때 어찌되건 소수로 나눠야 되는 게 맞는데 18이 63, 18이잖아요. 63, 18이면은 6은 또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이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좀 처음에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처음에는 소수로 나누는 게 맞는데 점점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편한 순간들이 올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막 한 번에 나눠보려고 그랬잖아요. 최대공화 구할 때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36을 한번 소인수분 해볼까요? 2제곱 곱하기 3제곱이요. 2제곱 곱하기 3제곱 그쵸 4구 36이니까 45 해볼까요? 45 3제곱 곱하기 5요. 3제곱 곱하기 5죠 3제곱 곱하기 5 아까는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때문에 쭈루룩 적었는데 사실 조금 일단 정석부터 합시다. 정석부터 할게요. 좀 왼쪽에 적을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3제곱 곱하기 5 3 곱하기 3 곱하기 5 최소 공배수를 이제 소인수 분해로 구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겹치죠? 2가 겹치잖아요. 아, 예. 죄송해요. 잠깐만. 2가 겹치는 게 아니라 2가 3개가 겹쳤으니 겹치는 건데 일단 2가 이렇게 겹치죠. 3도 겹치죠. 그래서 3 겹치죠. 그죠? 근데 이게 겹치든 말든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는 거. 다 내리는 거예요. 겹치든 말든. 그럼 겹친 게 다 내리면은 이거 2만 있죠. 지금 맨 앞에 2 내리고 지금 겹치는 거 2가 2가 2개 겹쳐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만 내리자고 했잖아요. 네. 내려요. 또 3 나왔죠. 하나 내리고 왜 또 3 내리고 이제 나머지 5 내리면은 이걸 다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아이고 잘 안 나오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을 때 어찌됐건 우리가 그 지수로 나타내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아까도 18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냈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밑과 지수만 보자는 거예요. 밑과 지수만. 우리가 지금 2, 3, 5가 있죠. 밑이. 그쵸? 네. 그쵸? 이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밑이 2고 지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밑이 2일 때. 근데 이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에 보니까 2죠. 그럼 2의 제곱 써주고 3은 뭐예요? 그쵸? 5는 뭐예요? 1. 그쵸? 1이죠. 그러면 이거를 쭉 써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똑같죠? 아까 구한 거랑. 네. 이렇게 봤을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도 편해요. 편한데 나눗셈이 더 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소인수 분해로 구하게끔 유도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나눗셈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면은 나눗셈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최대공약수 했을 때 네.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봤을 때 3이 제일 크겠다. 6, 12, 15 어? 3이? 3 더 되네. 2,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은 이게 최대 공약수죠. 아까 네. 9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이게 지금 최소 공배수잖아요. 그죠? 네. 그럼 8, 9, 72에 5 하면은 150이겠네요. 그죠? 맞나? 18, 4, 1, 4, 8, 72 아닌데? 잠깐만요.
4, 5, 20, 40, 360이다. 360 그죠? 네. 360 20에 40에 9니까 3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그쵸 이렇게 하죠. 원래는 좀 지수로 나타내는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가지고 어차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보통 다 곱한 수로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뭐 좀 이상하다. 왜 아까 왜 180이 나오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18, 36, 45 아닌가? 18, 36, 45. 쌤 틀렸는데요? 왜 틀렸지? 잠깐만요. 좀 얼척이 없네.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틀렸는데 다시 해봅시다. 3, 6, 12, 15, 3, 2, 4, 5.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쌤이 순간 헷갈렸다.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어떤 두 수를 택하여도 공약수가 1일 때까지 나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쌤이 순간 헷갈렸다. 이게 무슨 소린지 혹시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더 이상 못 나눌 것 같아서 안 나눴잖아요. 2, 4, 5가 나왔을 때. 그죠? 그쵸? 2, 4, 5가 근데 여기서 세수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떤 두 수를 택하여도 공약수가 1일 때까지 나눈다는 거는 이 2, 4, 5 중에 2와 4가 지금 공약수가 2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2를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를 나눈다고 하면은 얘네는 나눌 수가 있는데 이 5는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이건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실수를 하면 좀 창피한데 아무튼 일단 조금 보여줄게요. 18, 36, 40 3, 6 아이고 3, 6, 12, 15 3으로 또 한번 나눴잖아요. 네. 3, 4, 5 이 상황에서 2와 4가 공약수가 있으니까 2로 한 번 더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5는 그대로 내리자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5 이랬을 때 이걸 모두 곱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여기 이건 최대 공약수는 이게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는 이거예요. 이거 네. 알겠죠? 왜냐면은 3, 3은 9, 2, 18인데 18로 45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만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는 거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모두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다 곱하면은 180이 나올 겁니다. 맞나? 180이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선생님 하마터면 잘못 알려줄 뻔했네. 반성 좀 하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일단은 보통은 나눗셈으로 활용을 하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거듭 제곱 편하면 거듭 제곱을 해도 되긴 해요. 사실 방법들은 많은데 문제를 푸는 게 본인한테 가장 편하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모두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듭 제곱으로 푸는 경우들도 간혹 봤습니다. 근데 거의 못 봤어요. 다 나눗셈으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소 공배수의 활용인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좀 시간이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17분 맞나? 27분인가? 26분 남았네요. 26분. 26분이면 최소 공배수 끝낼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아까 바로 문제로 넘어가니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 여기 봐주면 돼요. 여기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한 뒤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 오케이.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 세 자연수 A, B, C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 같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 누가 최소 공배수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유형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생님도 만약에 누가 그냥 문제도 안 써주고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세 자연수 A, B, C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실 모를 것 같은데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처음으로 다시 최초라는 거잖아요. 최초 그렇죠? 최초라는 거잖아요. 최초 가장 작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작은 이게 나왔어. 가능한 한 작은.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최소 공약수라는 개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넌지시 생각은 할 수 있죠. 약간 접근을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아, 이게 공약수 관련된 건 아니겠다. 내가 일단은 공배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소 공배수를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서 나온 게 최소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 정육면체를 만든다. 사실 공배수를 의미하는 것도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왜 공배수가 필요하지? 정확하게는 직육면체가 집합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요? 음,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모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집합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정육면체를 만든다. 보세요. 예를 들어 직육면체가 있어요. 조금 길쭉한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쵸? 이거를 빈틈없이 채워서 정육면체를 만약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 채워가지고 뭐 어떻게든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지가 않으니까 이걸 틈틈이 채워가지고 하나의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정사각형 구했던 거 기억나죠? 최대 공약수 구했을 때. 네. 쉽게 말하면은 외우라는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봐요 한번.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채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으로 써줄게. 헷갈리겠다.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을 조금만. 아까 우리가 그 나무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나요? 아까 지인 학생이 조금 헷갈렸던 거 기억나요? 이거 정사각형으로 채웠던 거? 이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문제는 사실 공약수 문제이고 반대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못 외워요. 이렇게 접근하면 못 외우고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우리가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은 정사각형 우리가 아까 나눴을 때 우리가 공통된 그러니까 공약수로 생각을 접근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8인데 우리가 3cm 그러니까 우리가 몇 cm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큰 정사각형을 우리가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도 그냥 단순히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해봤기도 했고, 만약 반대로 조금 크게 쓰긴 했는데 이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3이고 나와 있겠죠? 몇에, 그러니까 조금 그림 잘못 그렸는데 다시 잘 그려줄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크다란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사각형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싶어. 왜냐?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 세로가 다른. 같아도 돼요. 같아도 직사각형에 포함이 돼요. 직사각형이 좀 더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에 대한 길이는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정사각형 만드는 건 사실 무한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개념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때는 최소 공배수를 써야겠다. 이때는 내가 최대 공약수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직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직감이 생깁니다. 수학적인 직감. 이때는 내가 이걸 써야겠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을 구하는 거를 똑같이 한 차원만 늘린 게 직육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든 것처럼. 이해가 되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뭐뭐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뭐뭇이 남는다. 아까 우리가 그 공약수 했던 개념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해봅시다. 내가 키워줄게요. 잘 보여요?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빈칸만 채우는 게 조금 생각하면서 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일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일반, 왜 안 나오냐? 일반 버스 이렇게 오전 7시 8분 이런 식으로 약간 네모칸을 이런 식으로 채우면서 노트 작성을 해야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빈칸만 채워야지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좀 더 보면서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약간 본인이 정리하면서 약간 풀이 과정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봐요.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아무튼 글씨를 이게 펜으로 쓰면 그래도 잘 쓰는데 패드가, 이게 그냥 패드로 써도 괜찮긴 한데 이 컴퓨터로 연결하니까 이게 사실 이게 펜슬이 마우스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게 조금 잘 안 써지긴 하는데 조금 신경 써서 계속 그래도 필기 해볼게요. 좋은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한번 불러볼래요? 쭉? 16, 음, 24, 음, 32, 음, 40, 48. 음. 하나 더.
잠깐만. 40 아닌가? 잠깐 16, 24, 3. 40하고 40. 아, 40하고 4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잘못 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도 해주세요. 24, 음, 36, 음. 48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밑에 거는 뭐예요? 24, 맞고. 7시 24.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24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요. 4-1번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봐요. 4-1번을. 조금만 힌트를 주자면, 원 모양의 산책로를 도는 거니까, 아이고, 원을 그리고 시작해요. 원을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힌트를 주자면, 지민이와 태영이를 조금 이것도 방법입니다. 방법.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10시 24분. 10시 24분. 볼까요? 10시 24분. 볼게요. 저 풀어볼게요. 음, 72분. 10시 24분이에요? 나 왜 참. 어, 86이 나왔어요? 최종 매수가? 아니요, 84예요. 84? 아, 그지. 84가 나와야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7이 14.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3. 아, 그러네. 내가 곱셈을 잘못했다. 맞아요, 맞아요. 84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암산이랑 검산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암산 절대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이제 지인 학생이 맞췄습니다. 이제 가르칠 게 없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림을 직접 노트에 그리면서 이렇게 아까도 선생님이 정사각형 크게 그리고 아까 직사각형 그렸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를 크게 그리고 직육면체 조그만 거를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풀어볼게요.
아까 그 우리가 정사각형 채웠던 거를 잘 생각해서 해보면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안 보이나? 보여요. 보여요? 이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했으니까 그 최소 공배수는 이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아까랑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냥 단순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조금 말을 쉽게 하면 가로 세로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된 거? 그 정도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최소 공배수로 구했고,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우리가 직육면체를 채워야 되는데, 가로가 15고 세로가 12, 높이가 6이니까 이 직육면체가 예를 들어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지금? 네. 몇? 3.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말고 최소 공배수. 1.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보죠. 약간 이게 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게. 아까 우리가 3은 일단은 최대 공약수예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4와 2가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죠. 그러면은 2로 한 번 더 나누면은 5는 그대로 내려오고 2,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최소 공배수를 조금 더 구하는 거를 조금 더 집중했으면 풀었을 수도 있는데 아깝다, 아깝다. 조금 내가 너무 빠르게 해버렸나 봐. 아무튼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가 6이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는 3이에요. 3. 네. 그렇죠? 3이에요. 근데 여기서 2 했다고 해서 이 3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니까 2로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럼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3이 6, 5, 30 하면 60이겠네요. 60. 그렇죠? 네. 이게 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음. 해봅시다. 느낌 딱 왔지? 이게 힘들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이게 맨 처음에 나눗셈으로 접근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럴 수 있는데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잘 이해하고 그리고 최소 공약수는 1이 맞긴 하죠. 근데 최소 공배수를 물어본 거니까 약수랑 배수 느낌을 약수랑 배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해봅시다. 이해를 해봅시다.
저는 외우라는 말을 최대한 안 할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수학까지 외우면 딴 거 할 수가 없어. 곱하기 오케이 오케이. 몇 시에요 몇? 어, 200인가요? 네. 그죠 그죠. 200이죠.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 5-1번 풀어보고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저는 그것까지만 하고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 줄 알겠어요 혹시? 난 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했으면은 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해했죠. 사실 이것까지 풀어놓는 게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해서 꼭 풀어봅시다. 한번 진짜 고민해봐가지고. 사실 틀려도 돼요. 첫날인데 틀려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은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아까 나누어도 1이 남는다면 1을 뺐을 때 이제 나누어 떨어질 테고, 그쵸?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잖아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다. 음, 어느 것으로 이거를, 이게 아까 문제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남는 문제 있잖아. 남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 힌트를 좀 주자면, 이거를 한번 먼저 봐요. 이거를 첫 번째 이거를 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근데 이게 뭔가 문자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가독성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한번 이걸 보고 좀 키워줄까? 보여요 혹시? 조금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잠깐만요. 이 캠이 가려주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3, 5, 6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어떤 수로 나눠도 나머지가 어찌됐건 1이 남아요. 어찌됐건. 그러면은 이 3, 5, 6의 공배수, 정확한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요. 근데 왜 그냥 공배수라 얘기했냐면, 이게 두 자리 자연수란 이게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 풀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럼 3, 5, 6을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만약에 구해요. 최소 공배수를 만약 구해. 근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이제 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답에.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그것들을 3, 5, 6으로 어느 곳으로 나눠도 1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구한 최소 공배수의 배수에서 1을 더해주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너무 어렵나? 말로 말하기가 어렵죠. 이해돼요 혹시? 이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쭉 이거는 풀어줄게요 한번. 이건 조금 그냥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봅시다. 세자연수 3, 5, 6을 어느 것으로 나눠도 1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안 채우고 그냥 풀어줄게요. 그냥 이거 없어도 풀 줄 알아야 돼. 3, 5, 6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그러면은 이 3, 5, 6의 공배수여야겠네요. 공배수. 그쵸? 공배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배수니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시다. 그럼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3으로 먼저 나눕시다. 1, 5, 2.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눠지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공약수가 1이니까. 그러면은 3, 1, 5, 2 하면 15에다가 약 30이네요. 30. 그죠?
근데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30이 가장 작은 수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했을 때 1이 남는 거 생각 안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중에 어느 곳으로 나누어도 그러면은 이 1을 더해주면 31이라면 이 3, 5, 6이 어느 곳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풀었을 때 꼭 검산을 해보세요. 검산을. 이런 문제들은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1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남는 거든 부족한 거든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이거를 찍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내가 공배수를 이제 구했는데 이 공배수가 1이 이제 남아. 이 공배수가 어떤 수로도 나누더라도 1이 남아. 그럼 1이 더 커야겠네? 라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5, 6이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31을 이제 3, 5, 6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 되나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다 3으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 1이죠. 그죠? 5를 31을 5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죠? 6도 마찬가지고 5로 나눠지니까 1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는 31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도 좋은데 나였으면은 뭔가 이거를 그냥 풀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밑에 있거든요.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이것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좀 조금 초과되긴 했는데 잠깐만요. 이것까지만 하고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캡처해 줄게요. 이 문제만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이거 두 분수 이거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배우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는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최대한 키워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그래가지고 필수 문제 7번이랑 7-1번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두 개는 부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원래 좀 숙제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진도가 또 남아버리면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만 여기서부터 조금 정리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은 막 크게 없어서 오늘 이걸 끝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이거 좀 미안하네. 내가 빨리 끝내주고 싶었는데 또 뭔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내가 그냥 너무 찝찝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은 근데 좀 이해가 되죠. 네. 이해되죠. 사실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거까지 모두 책을 또 구매하라고 하면은 이게 돈이 난 사실 그 정도는 좀 돈이 아깝다고 느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떤 책을 많이 사고 막 그런 건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오늘 1단원까지는 끝냈고 1단원 조금 남았네요. 그죠? 아 잠깐만요. 왜 이러냐.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좀 PDF 여는 프로그램을 좀 바꿨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필수 문제 7번 이 문제만 제가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이것만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네. 오늘 수업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도움이 됐어요? 네. 오케이. 잘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여태까지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기하분수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하분수 개념만 제가 알려주면은 기하분수가 기억나요 혹시? 최대한 나누는
그쵸? 최대한 분자분모를 나눈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인 학생이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민해보는 거야. 이 문제는 두 문제니까 사실상 한 문제죠. 이거 첫 문제 풀면은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지인 학생이 진짜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 느낌을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저는 수학 성적이 진짜 급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한테 수업 리포트 보내놓고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영상 녹화한 거 편집 그 용량만 좀 줄여가지고 바로 보낼게요. 카톡으로 한 복습도 해보세요. 네. 그 보내준 거 혹시 복습했어요? 저번 시간 거? 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보내준 의미가 있네. 보내줘도 안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약간 마음이 아파서.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 진짜 잘했네. 오늘 잘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